발표를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올해는 원불교 2세기 본공의 비전 1, 본공의 의미 재정립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기조강연 원불교 3대 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2개, 주제 발표 4개에 대해서 발표와 질의,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함께 본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희망찬 원불교 본공의 2세기를 열어가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모으게 한 입정 있겠습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법신불 사언이시여 대종사님의 이런 태도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를 바탕으로 대산종사님은 인류의 빈곤, 무지, 질병, 재해로부터 벗어나 평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4대 본공회를 발족하였나이다. 그 후 원기 62년 중앙교회에서 중앙본공회를 탄생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나이다. 40년 동안 중앙본공회는 교단의 얼이 되었고 사회의 어렵고 힘든 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의 본공에 대한 의미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 반성해보고 다시금 본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조강연과 주제 발표로 우리에게 무아본공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발표를 통하여 무아본공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원불교 2세기 본공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학술대를 시작하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제타원 오예원 중앙본공회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날씨도 굉장히 여름 날씨로 덥죠. 이렇게 더운데 저 멀리 부산에서 또 뭐 광주에서도 오셨고 경기도에서도 오셨고 서울에서도 오셨고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원불교 중요한 행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있어서 더 많은 분이 못 오셨지만 그래도 멀리서 와주신 출가 제가 교도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도 해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교무님들 그리고 제가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우리 주제가 여기 있지만 원불교 2세기 본공의 비전 이렇게 그리고 본공의 의미 재정립 이걸 보면서 본공회는 원불교 당연한 교리이고 그런데 무슨 재정립이 필요할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도님들은 무아본공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그냥 함께 숨쉬는 공기처럼 무아본공은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정신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기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본공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립을 본공회의 의미를 교단적으로나 우리 전 교도 출가 제가 교도가 다시 한번 대산
종법사님께서 대산 종법사님께서는 물론이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교리의 4대 강령의 한 축으로 내세우신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 원불교 본공에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정립하고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할 때이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재정립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한 달 전에 총부에서 우리가 반백년 기념관에서 40주년 기념대회를 아주 거룩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본공회가 50주년까지 본공회의 그리고 우리 본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씩 짚어보는 그런 행사를 꾸준히 해서 50주년에는 세계를 향한 세계 속의 우뚝 선 원불교 본공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토론회의 오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주제 강연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얘기이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저녁에 이게 다 끝나는 시간이 6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론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6시 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잘 참석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꽉 차야 이게 정말 오늘의 의미가 더 있을 텐데 날이 오늘 저 강화문에서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신 것이 참 아쉽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우리 본공회를 만드셨죠. 왜냐하면 원불교 교도는 당연히 본공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공회가 따로 필요 없이 교도는 다 본공회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공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출범을 시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 교도가 다 본공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셨으면 본공회를 따로 조직할 필요 없이 교도는 다 본공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본공회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종교생만 원불교 교인으로서의 본공활동 하는 거 하고 어느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하고는 또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로 말하면 YWCA, YMCA 이런 거나 마찬가지 적십자 단체처럼 그런 의미의 본공활동을 우리가 대사회, 대세계를 향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더 주창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 본공의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또 본공회의 의미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안 해도 앞으로 이제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오시고 하실 거니까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 해 주실 그리고 또 좋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칠과 제가 교도님들께 우리 본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발전하는데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개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길타원 유형진 공익복지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여러분들 여기 학술대에 와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원불교 2세기 본공회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원불교 학술 중앙본공회 40주년 학술대회를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본공회는 한결같은 본공 활동으로 교단 본공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 왔고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교단의 소중한 활동 자산으로 영원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대회는 우리 스승님들의 경륜을 명확히 채받고 본공의 이론적 틀을 좀 더 확고하게 확립하고 원불교의 2세기 나아갈 방향을 계획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서 우리 본공인들은 준비하는 본공인, 그리고 실행이 아름다운 본공인, 속 깊은 공부를 하는 그러한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본공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 그리고 세계화를 향해서 힘차게 도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증산 심도정 원로 스승님, 그리고 발표자 교무님들, 우리 장타원님을 비롯한 토론자님, 그리고 제타원 오애원 중앙본공회 회장님,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학산 박윤철 원장님과 교무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불교 본공회의 발전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조 강연은 발표 20분씩 이어질 거고요. 주제 발표는 발표 30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 기조 강연 2분과 주제 발표 2분이 끝나면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끝날 때쯤 종합 토론 시간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기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중앙원로원의 증산 심도정 교무님께서 원불교 3대 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첫 번째 발표자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본공회 40주년을 경축드립니다. 그리고 오혜원 본공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전국에서 회원 여러분들께서 오시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이 준비를 하면서 출가교역자 입장에 서서 했다는 그런 반성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15 민족 광복 후 1년 만인 1946년 5월 원불교 최초 그 교육기관인 유일학님을 개설하면서 그 개학식에서 정산종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일의 이름은 대중사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셨고요. 이 유일한 목적은 재생의세요. 유일한 행동은 무아봉공이요. 유일한 성과는 이론세계 건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3대 사업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역시 3대 사업의 목적은 재생의세요. 3대 사업의 그 원동력은 무아봉공이고 그 성과는 결국 이론세계 건설에 있습니다. 오늘 학술 토론에 참여한 여기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무아봉공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불교 100년 역사에서 이처럼 무아봉공을 가지고 집중적인 그 학술 토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아봉공 잔치를 기획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원불교 사상연구원 학산 원장님과 그리고 원불교 본공회 임원 여러분들에게
찬사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불교 100년 역사의 원동력이 된 이 무아봉공 정신이 100년 이후 2세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갈 것인지, 이 운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점치는 심정으로 한번 다 같이 여기 단상에 있는 사람이나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한번 이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봅시다.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끄는 말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원불교는 개교 100년을 맞으면서 한국 4대 종교 반열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교도수, 교역자 수, 교화기관 등 규모 면에서는 여타 종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신종교 중에서 원불교보다 규모가 큰 종단들이 있습니다. 원불교가 한국 4대 종교 반열에 진입하게 된 것은 교화, 교육, 자선 3대 사업의 균형 발전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본고의 주제 원불교 3대 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는 이러한 정황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경계할 일입니다. 3대 사업은 이미 재단이 각각 분리되고 지도 감독기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3대 사업의 균형 발전 논의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대 사업 발전의 동력이었던 무아봉공 정신과 전무 출신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3대 사업은 안으로의 도전과 밖으로의 저항에 직면하여 새로운 유상 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원불교 3대 사업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역할을 살펴보고 교단 100년을 전후한 시기의 3대 사업 위상과 향방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대 사업의 위상과 3대 사업과 그 균형 발전을 잠깐 언급했는데 3대 사업 제일 끝들이 석주를 읽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교단 3대 사업은 변화의 요인이 발생한다. 교육사업과 자선복지사업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위탁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3대 사업의 균형 발전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것이죠.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맨 끝에 넉 줄을 읽겠습니다. 3대 사업의 균형 발전은 양적 균형이나 힘의 형평성보다는 병진적 의미가 더 가깝지 않나. 서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사업 분야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 결국 균형 발전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 삼형제 이론으로 명명해 봅니다. 맏형인 교화사업이 교육 자선의 어린 동생들을 잘 이끌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결국은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좀 의견을 좀 제시해 봤습니다. 3대 사업의 등장과 전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4장 3대 사업의 동인과 폐인. 그러니까 3대 사업을 100년 동안에 이렇게 힘차게 끌고 온 그 동력이 뭐냐 한 것과 지금 2세기를 맞이해가지고 이 3대 사업에 그렇게 왔는데 4대 종교 반열에 가장 올려놓는 효자 노릇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2세기 2017년 이후 2020년, 30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 변화의 세계에 맞이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동인이 무아봉공 정신이 어떻게 나가는가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이 무아봉공 정신이 결국은 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산에서 창립정신, 사무여한의 법인정신, 그게 이제 무아봉공 정신이죠. 그리고 뭐 이소성대의 정신이라든가 일심합력의 정신이라든가 사무여한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전무 출신의
동력의 원동력이죠. 원동력. 그래가지고 익산으로 이제 이렇게 본부를 옮겨가지고 불법연구회 총부 간판을 걸고 여기서 제도화된 것이 전무출신 제도입니다. 이 전무출신 제도가 원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그 무화봉 정신이 거기서 작동하면서 이 3대 사업에 모든 것을 끌어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3대 사업은 그러면 저항적인 요소, 배인, 배척하는 요소가 뭐냐? 이 정신적인 면에서 이 무화봉공 정신에 유화봉공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좀 낯설죠? 그건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현실적인 가치관의 등장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의 존엄 또는 인간의 기본권 또는 우리가 빈곤, 질병, 무지를 3대학이라고 그러죠. 따지고 보면 빈곤, 질병 이것이 다 신체적인,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욕구, 숨쉬기 위해서 공기, 물 마시기 위해서 맑은 물, 좋은 땅에서 우리가 곡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토질, 대기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체적인 거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원불교에서는 무화 심지어는 이제 수신교를 여러분들 알죠? 색신은 시가라 유생유멸커니와 진심은 여공하야 부담불변이다. 코로 백해는 귀하기 풍호되 바람과 불로 다 돌아가되 이 일심은 장량에서 개청되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막 공부도 일심 공부, 마음 공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서야 되는 것이 뭐냐? 살아있는다. 숨쉬고 일생을 살을 때까지는 모든 재화가 필요 없죠. 욕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욕구를 신체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심리적인 욕구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이것이 새롭게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 탐진치 이렇게만 얘기할 적에 거기서 괴리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기서 사회와 유리가 돼요. 이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전무출신들도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서 더군다나 사회적 지도자로서 어떤 품위주의라든가 국민 기초생활 수준 이상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것까지도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무출신들의 이 처우 문제죠. 처우 문제. 그래서 이게 교육기관에서 1980년대 무렵에 이 원천세 징수라든가 연금 제도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 전무출신들한테도 정상적인 이제 급료가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형평성이 깨지는 거죠. 교화기관에 있는 분들은 겨우 20만 원의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200만 원, 300만 원의 현실적인 급료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뭐냐? 자꾸 건너뛰겠습니다. 전무출신 용금에 관한 이제 규정이 마련되어 가지고 26페이지로 건너뛰세요. 보면은 어디입니까? 그거 그 중간쯤 전무출신 규정이 거듭 개정되고 2012년 전무출신의 급여 및 후생 헌금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2010년 복지법인협의회, 2012년 학교법인협의회 그리고
다른 데 지금 다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정한 30%, 20%, 10% 중앙정부다가 나머지를 내라. 이런 조치까지 지금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어떻게든지 서로 형제간에, 아까 형제 일을 했죠. 형제간에 그래도 일심합력, 이수성대 이런 창립 정신을 같이 하면서 보조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아의 등장이라고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는 가치 면에서, 하나는 현실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아분공 정신, 전무출신 제도를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되겠죠. 20페이지 과학기술과 민주복지제도, 이것도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그 불편한 것, 모자란 것, 이것들을 거의 다 해결해 줍니다. 또 비물질적인 것도 민주복지제도가 웬만한 것은 다 보장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그동안에 옛날 종교라고 해야겠죠. 고대 종교. 자기들의 주 메뉴였던 그것이 결국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는 이 세속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가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마음 영성 세계로 종교가 가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 요인을 결국은 우리의 이런 요소에 도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21페이지 3대 사업 발전 과제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요, 3대 사업이 1945년에서 1956년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회사업기관,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초건 목표로 참 끼니를 때우면서 그 어려운 그 시기 속에서도 3대 사업의 그 기초를 놓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지만은 이 56년에서 85년에 이르는 이 30년입니다. 무려 30년을 그 고군분투하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바로 예를 들자면 사회사업기관 같은 경우는 일고아원, 이양로원 이 체제 갖고 그야말로 죽어도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30년을 버텨냈습니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성숙 그 선진하고 그 정산용 정부사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걸 목도온 사람인데 두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대책도 없는 거예요. 학교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아무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울다가 그냥 가요. 그 답을 가지고 간 거냐 아니에요. 그냥 속 시원하게 울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3대 사업기관들이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23페이지 30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다. 이 한 대목만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원불교 사회복지 역사에서 60, 70년 되는 3대 사업의 공백기나 다름없는 20년이 아니라 30년의 기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기독교 사회사업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원불교 사회사업은 토굴 속에서 숨만 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45년에서 55년까지 주춧들은 놓았지만 갈 길은 험난하였습니다. 오직 담당자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고난의 역정이었습니다. 교육사업, 교화사업, 사회사업, 교화사업은 현장이고 오직 피와 땀의 연속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30년의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었습니다. 교육기관은 말할 도 없고 자선복지기관은 일고아원, 이양로원 시대가 30년을 지속했습니다. 마침내 1981년 삼동회가 설립되었죠. 그동안 고난 행군을 이어 달린 그 별들을 저는 별들이라고 씁니다. 고난의 별들. 그런 뜻에서 좀 여기다가 언급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90년대에 잠깐 24페이지죠. 90년대에 잠깐 이제 언급하겠는데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 종합복지관이 90년에서 94년까지 약 3년 동안에 13개가 막 계속 이렇게 위탁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가 1991년이 대종사 탄생 100주년인데 밖에서 원불교를 너무 막 이렇게 평가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에서 겁이 났어요. 겁이 나가지고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스톱. 그래서 더 받을 수 있었지만은 거기서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그리고 저것도 어려웠어요. 그 교화 인재를 사회복지 분야에 더 이상 파견할 수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이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화봉공 정신의 새로운 또 변화. 그 뭐냐면은 3대 사업을 무화봉공 정신으로 그냥 막 밀어붙였는데 이때 이제 사회복지관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 일방적인 호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복지 대상자가 뭘 요구하느냐 그 요구에 바탕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또 그 생활시설에서는 24시간을 같이 침식을 같이 했지만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이용기관은 상담기관은 출퇴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출퇴근에다가 이런 모든 것이 새로운 변화를 원불교에다가 가져다 준 것이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해야겠는데 결국 25페이지 끝에 결국 잠깐 읽겠습니다. 관리위원은 인재의 충원도 문제가 되고 교화사업 인재의 부족으로 교육자선사업 분야의 인재 지원도 어려워지고 또 출가 교육자 지원이 어려워지는 이런 면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이제 닥치게 되는 거죠. 끝트리 부분을 읽겠습니다. 미래의 종교는 덜 성직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하비쿡스는 말한다. 평신도 지도력과 솔선권이 무슬림 형제단, 일본 불교 창가학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기초 공동체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불교에도 사찰 제도가 아닌 수양 공동체 형식의 법풍이 불고 있습니다. 원불교 평신도 운동도 활성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사업의 지평을 넓힐 때가 온 것입니다. 3대 사업의 위상과 재정리 문제, 3대 사업의 다원화 문제, 미래 종교와 3대 사업 문제들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회원 여러분들의 의미를 여기서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26페이지를 사실 그냥 좀 그런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여기다가 해서 결론을 삼겠습니다. 교화사업, 교육사업, 자선사업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교화사업이 문제입니다. 교육사업과 자선사업은 이미 팔려가 버렸어요. 교육부로 팔려가고 보건복지로 팔려가가지고 그쪽 말을 듣지 교육법을 준행해야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준행해야 돼요. 총부서 말하는 것은 참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화사업이 변화해야 된다는 데서 교화사업의 변화에서 시각의 전환, 교리의 전환, 제도의 전환, 정책의 전환, 심지어 교육의 전환까지 여기다가 들었는데 일일이 설명하기 시간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여하튼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외면할 것이냐. 2세기에 가서도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눈을 감을 것이냐. 여기 27페이지 기독교 예를 든 것은 두 줄만 읽겠습니다. 제2세기 한국교의 선교는 인간의 전 존재와 그들이 구성하는 사회와 역사 그리고 인간이 삶의 무대로 삼는 자연 전체를 하나님의 뜻과 법에 맞도록 회복하는 구원을 중시돼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전 존재, 즉 결국은 천지은이죠. 천지은. 그리고 이 사회, 결국은 사여죠. 그러니까 사은과 사여를 우리는 너무나 관념적인 데서 벗어나가지고 현실적으로 역사와 사회 속에다가 접목시키는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서도 사유를 살려냅시다. 30계문을 달리 봅시다. 선악설, 지부짓을 이분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성숙이냐 미성숙이냐 이런 것에 눈을 돌립시다 하는 얘기고, 예전을 살려가지고 예전은 시간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따라가는 교화입니다. 세전은 나로부터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이르는 공간적인 확대입니다. 그래서 시간축과 공간축에서 왜 이것을 놓아두고 교화를 하느냐,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교화고, 이게 우리 교도들도 이것을 생활하고 공부를 삼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대 사업, 3대 사막병진법과 3대 사업, 삼동윤리와 3대 사업, 자리타와 3대 사업, 영역상전법과 3대 사업, 원불교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와 3대 사업들을 생각해보자. 정책전에서도 교조원장이 사령관으로서 몫을 다 해줘야 되는데 임기제에다가 모든 것을 종부사님한테 가서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3대 사업은 그 3대 사업의 사령탑으로서 교조원장 역할이 아쉽다. 예, 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전환에 있어서도 이 예비교육자 교육과정 8년을 교육을 시키는데 8년 동안에 사회자 하나, 역사자 하나를 걷다가 안 넣고 결국은 정전, 대종경, 예전 이런 것만 붙들고 늘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저는 좀 유감을 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맺는 말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선사업도 한 번만 넘어가면 자선사업이 어디까지나 자선사업은 안 돼요. 본공회도 청년 학생들 봉사활동을 했기 그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이 얘기는 이제 구조적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기회가 없어서 좀 유감입니다. 그냥 맺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불교 3대 사업의 전통과 유상을 점검하면서 근저에 흐르고 있는 무화봉공 정신과 전무추신 제도 애환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대 사업은 원불교를 특징짓는 요소로서 원불교 100년을 수놓는 금자탑이었습니다. 8.15와 6.25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도 3대 사업의 뿌리를 심는 일은 확고하였습니다. 5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30여 년간의 고난의 길을 헤치고 오늘의 원불교 3대 사업의 전통을 이어온 전무 출신들의 무화봉공 정신의 놀라움을 금할 수 왔습니다. 90년대 원불교 교조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전형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종합복지관 입학 건수가 13개소입니다. 현상이 출해됐고 교단 내부적으로 더 이상의 확대를 자제하기라는 등 자기 단속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원불교 3대 사업은 원불교 유상을 높이고 스스로를 건전케 하는 3대 영양소가 되기도 합니다. 교단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16년에 원불교는 한국 4대 종교로서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모습이고, 원불교 교단 2세기는 100년 동안의 영광과 경험을 무색해 하는 험난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하여 3대 사업의 새로운 조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영광시대에서 이미 3대 사업은 분리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대 사업 중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은 정부 책임으로 이관되면서 3대 사업으로서 유상은 와해되고 3대 사업은 형식만 남든 3대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화교육 자선 3대 사업 이념은 그대로 원불교 재생의세의 목적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가 근본 이념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원불교 3대 사업은 교화사업의 3대 이념으로서 원불교 교화의 새 장을 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3대 사업은 균형발전을 3대 사업 균형발전은 결국 교화사업의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본론에서 3대 사업 인식전환을 전제로 하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의 전환 중에는 혁명적인 요소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결국 수용 않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퇴장합니다만은 후진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10% 20% 인식만이라도 결국 창문을 열어보고 문 열고 밖에 거리에 나가보기라도 하는 이 정도라도 전환이 있었으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하면서 이걸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기종안을 해줬던 증산 심도정 교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조강연 두 번째 원불교 본공의 발전 10개년 계획을 대해서 공익복지부 이인광 교무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불교 본공의 발전 10개년 계획을 준비한 공익복지부의 이인광 교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원불교 본공의 발전 10개년 계획입니다. 대산종사님의 법문 수필집, 수필법문집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요. 어떻게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야 될지 막막하다가 대산종사님의 그 재위 33년 기간 동안 말씀하신 바를 다 연구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본공 활동의 선봉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각 교구에 열심히 정말 원불교 본공을 이끄는 분들인데요. 대종사님 그 당시 처음에 대각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한 살림으로 보고 한 회상으로 보고 한 집안으로 보셨던 그런 특이한 원불교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집안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 일을 하든지 우리 집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공이라는 것은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본공은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에서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원봉사. 그런데 원래 한 집안이었는데 한 집안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대가족 제도에서 가족들이 분리가 되고 사회가 분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원불교 본공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공이 교단의 일을 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본공이 사회봉사처럼 되어버리고 본공이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니까 본공회에 나이 드신 어른들 막 들어오고 여성회는 정말 좀 젊은 분들이 가신다 이런 이제 분위기까지도 나타나는 경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승님의 경륜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본공회 분들과 여성회 분들이 들었을 때 서로 섭섭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놓아버리고 정말 우리가 본공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경륜에 맞는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스승의 경륜 법문을 정리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내고 그 본공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세계 본공하는 본공회로 거듭나자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산종사님 법문 정리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산종사님은 원기 47년부터 원기 79년까지 33년의 그 재임 기간을 거치시면서 교단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33년을 이끌어 주실 때 제 처음 이제 말씀하신 부분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본공회에서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추렸습니다. 그거 추리고 난 이후에 연도별로 정리를 하고 연도별로 정리를 한 후에 핵심만 하나하나씩 뽑았습니다. 핵심만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놓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판을 짜주셨구나. 그래서 그 판을 어떻게 짰는지 우리가 이해하면 대산종사님의 경륜과 본공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기 47년부터 원기 52년까지의 대산종사님의 법문을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원만평등한 대낙원세계 건설입니다. 대산종사님 취임을 하실 때 정산종사님께서 갑자기 열반하시고 갑자기 이제 그 종법사위에 오르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호법본공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호법본공의 길을 열어서 교단의 문호를 활짝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이 하나는 이론대도고 삼학팔조 사언사요의 이론의 진리, 또 하나는 삼동윤리의 대세계주의,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꽂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핵심을 누가 실천할 것이냐, 천열의 만보살이 나와야 되는데 이 천열의 만보살의 기본은 바로 무념행의 대본공인, 나중에는 무상행의 대본공인으로 바뀝니다. 무상행의 대본공이 있을 때 천열의 만보살이 나오는데 이 무상행의 대본공이 없으면 천열의 만보살이 배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시켜야 된다는 큰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불만성을 발화시키고 억조 창생의 복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기 48년에 대도선양의 길을 딱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천열의 만보살 시대를 열어갑시다. 그 근본에는 무념행의 무상행의 대본공, 이것이 이제 기본으로 깔아주십니다. 그리고 원기 49년에 대종사님의 최초법어 수제지평의 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이론 대도와 삼동윤리로서 천열의 만보살이 걸어가야 하는데 세상을 건지는 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론 대도, 삼동윤리, 사대본공회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수제지평의 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에 있어서는 마음을 개조해가지고 인간을 개조해내야겠다. 가정을 바꿔야 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한 집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4대 본공회가 육성이 되는 날 드디어 원만평등한 세상이 건설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원기 47년부터 원기 52년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 원기 50년에 종법사님 다시 재취임을 하시거든요. 이때 이론의 세계 건설, 하나의 세계 건설을 하시면서 이론대도 개합하고 삼동윤리 실현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합시다 라고 해서 4대 본공회가 설비돼야지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은 원기 53년부터 원기 59년까지가 또 하나의 그 꼭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꼭지는 어떻게 정리가 됐냐? 대산종사님께서는 앞으로의 종교가 해야 할 일을 구체화해 주신 기간입니다. 앞으로의 종교는 수신, 생활, 활동하는 종교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수신, 생활, 활동하는 종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인류의 영과 육의 빈곤, 무지, 질병을 타파, 퇴치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이 영과 육의 빈곤, 무지, 질병을 없애는 것은 그 방법은 바로 4대 본공회의 기관을 설치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의 시대는 과거 종교와 달리 활선하고 활동하고 활불하는 시대인데 활동을 열심히 하고 활불이 나와야 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이기 때문에 수신하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 활동하는 종교로 변해야 된다. 그 방법은 인류의 빈곤, 무지, 질병을 타파시키는 거고 그 조직은 4대 본공회라고 딱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가는데 원기 54년도에 갑자기 상해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상해도. 제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상해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해도가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제가 전율이 들고
너무 깜짝 놀라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는 경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경제가 따라 붙습니다. 이 경제에 대종사님께서 뭘 넣어주셨냐면 도덕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함께 상도덕을 개척하는 공동시장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시장은 도덕이 생성되는 공동시장입니다. 이 공동시장을 말씀하시면서 자리이타법을 써서 공생공령을 해라. 상부상조를 써서 서로 살려내는 시대가 돼야 되고 자기 수신을 하는 활선을 되어가지고 결국 상해도를 통해서 활불이 되는 이 상해도를 개척하는데 무엇으로 개척하느냐? 봉공정신으로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사업을 목적하실 때 봉공을 목적하셨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 돈과 경제가 필요할 때 반드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종사님의 도덕을 넣어서 개척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봉공에 딱 하면 이 상해도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 상해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원교 50년에 온 인류가 잘 사는 방법을 설명을 하시면서 4대 봉공의 봉공기관을 설치를 해라고 하시거든요. 이때 앞으로 상해도를 실천해서 돈이 생기게 되고 경제가 돌게 되면 4대 봉공에는 후원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후원기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원기관.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후원기관을 정말 잘 해가지고 인류의 정의를 건네는, 인류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4대 봉공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원기 56년에 교단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반백년 기념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상해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6대 기구, 6대 사업을 말씀하십니다. 교화, 교육, 자선, 여기에 훈련, 여기에 원호, 여기에 생산, 훈련, 원호, 생산을 붙여서 6대 기구를 만들고 이 6대 기구를 도와주는 5대 재단, 5대 재단이라는 것은 유지, 유경, 요양, 교화, 봉공의 5대 재단을 만들고 이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관은 대소원, 대학원, 대병원, 대농원, 대공장, 대기업의 6대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몸이라고 해주셨어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직장에서 이것이 내 일인 줄 알아서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교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신 분 줄 알았는데 각자의 직장에서 이 6대 기관, 5대 재단, 이 6대 기구를 만들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대종사님의 표준 도량을, 이것이 표준 도량인데 이 표준 도량이 완성이 될 때 교화와 아울러서 수도, 교육, 생산, 훈련, 봉공하는 교단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흐르냐? 바로 경제가 흐르는 겁니다. 경제가 흘러서 상해도를 개척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밑에 그 활동에 뿌리가 있다. 그것이 일원대도에서 비롯한 사막팔조 사은사요, 바로 사막의 대중화력, 사원의 대감화력, 사요의 대평등력이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뿌리 삼아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상해도를 실천하고 기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그러면 그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바로 인간이 개조돼야 된다. 신생활 운동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롭게 변화해서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이것을 실천할 수 있지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영과 육을 반드시 퇴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알아야 되고 새로운 종교를 알아야 되고 상해도를 알아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영과 육을 제도해 나가는 시대적 표준을 이때 이제 말씀해 주시며 이 표준을 구현하는 기관이 뭐다고요? 4대 봉공의 조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원기 53년부터 59년까지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원기 61년에 우리 회상이 일갑자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원기 60년에 일갑자를 맞이하시기 전에 그럼 4대 본공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4대관, 5대 주의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4대관으로는 훈련을 하고 5대 주의는 활동을 해라. 이렇게 기관이 생성되고 상의 도를 알아서 우리의 신생활을 개척하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 또 반드시 활동해야 된다. 그럼 훈련으로는 어떤 훈련이나 4대관의 훈련입니다. 대진리, 대윤리, 대국가, 대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거를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어려운 건가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대진리는 동원도리, 대윤리는 동기연계, 대국가는 동적사업, 대세계관은 4대 본공이라고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정각정행, 지연보험, 불법활용, 무화본공, 교리를 구체화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실천하느냐? 훈련으로서 단련시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4대관을 가진 사람이 이 활동을 하는 것이다. 대진리, 대윤리, 대국가, 대세계관. 그리고 이것을 하나 더 나아가서 활동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5대 주의, 주와, 무와, 중도, 평등, 자비주의를 가지는 이런 주의로서 활동을 해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화라고 하면 나를 세우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깜짝 놀란 것이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어디에 주인이 되냐? 진리, 스승, 법, 회상, 사은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합한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좌표 6가지가 나오는데, 나를 믿는데 어떤 나를 믿느냐?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사은을 믿는 나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려면 나를 놓아야 된다. 무아. 그리고 평등해야 된다. 평등. 그리고 이 몸은 모든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니 중도를 실천해서 보온을 해라. 자비주의. 이 자비주의를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부분으로 결국 활동을 해라. 이것이 대세계주의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실현기관이 4대 본공회입니다. 그래서 크게 4대 본공회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훈련, 훈련으로서는 4대 관을 배워야 되고, 활동으로서는 대세계주의, 이게 세계주의를 개척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또 넘기겠습니다. 이게 61년부터 68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도표로도 설명을 해 주시는데, 내적으로는 사막 공부로 훈련을 하고 외적으로는 4대 본공으로 활동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간상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이 드디어 한 갑자를 지나서 61년부터 68년까지 우리가 훈련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표준을 말씀해 주시고, 드디어 원기 69년 평천하의 대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69년부터는 평천하의 대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대종사님의 가장 최초 보부가 있었죠. 수, 제, 치, 평, 마지막에 수신제가 치국, 마지막이 뭡니까? 평천하를 해야 된다. 이 세상을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평천하에 대해서 이제는 4대 본공회를 여기에 접목을 시켜주십니다. 훈련과 활동을 해서 결국 무엇을 할 것이냐? 평천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진리의 바탕에서 대조직을 만들고 대활동을 해서 대실력을 갖추는데, 그 실력이라는 것은 종교유활, 공동시장 개척, 심절 개발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이런 교육, 이런 훈련, 이런 본공을 하는데, 이런 교육으로서는 각국에 대선언을 설치해라. 각국에 모든 나라에 선언을 설치하는 거, 이런 훈련으로서는 모든 나라에 3동 훈련원을 설치해라. 이런 본공으로서는 모든 나라의 4대 본공회를 실천을 해서 결국 뭐 하냐?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이론 교육이 동도 1원입니다. 이론을 만나서 이론의 교육을 하고 이론에 돌아가는 동기 이론까지, 그래서 태어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론 교육부터 이론 본공까지, 그래서 이론 본공의 마지막이 이론 사당입니다. 만성정, 영모묘원.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도자로 숭배하는 묘원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사당의 만성전이라고 하셨거든요. 성자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태어나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훈련을 받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이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4대 본공회가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때 각국에 시스템적으로 선원이 생기고 훈련원이 생기고 4대 본공회가 생겨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마구마구 돌아갈 때 결국 평천하가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더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원기 76년도에 드디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훈이 도래했다. 교훈이 도래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원불교의 교법을 선언해 주십니다. 교훈이 도래했다. 천하의 대도, 만고의 대법, 이론상의 진리, 사마팔조 사언사요. 그래서 사막은 수행 20분이 다 됐답니다. 사언으로서는 신앙본공, 사유로서는 치국치평, 그리고 77년도에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는 것은 평천화해야 된다. 4대 본공회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79년 대사식 법문을 옮기겠습니다. 79년도의 마지막은요, 대염원을 재천명한다는 법문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염원을 말씀드린다. 그 첫 번째가 일대 것만에 도래하는 세상이 새 시대다. 새로운 종교로 새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주세불 대종사님이 해주신 것이 그 일이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받은 것이 바로 이런 대도를 받았으니 앞으로 인류의 무지 질병 빈곤을 퇴치해가지고 인류의 평등한 세계, 대성경 대낙원 세계를 반드시 구현합시다 라고 해주시고, 마지막 법문에 다시 한번 천하창생에게 두 마음 없는 본공정신으로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호법 본공의 정신부터 마지막에 본공정신까지 이어주시면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새로운 종교가 해야 할 일을 만들어주시고, 대훈련, 대활동을 해주시고, 결국 평천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밝혀주신 것이 대산종사님의 법문이시다. 그래서 저희는 10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의 방향만 결정하면 되겠다 싶어서 재정립을 해야겠다. 본공, 경륜, 우리가 알고 있는 본공이 봉사가 아니다. 바로 원불교의 우리가 이뤄내야 할 경륜이다. 세계 평화가 생산을 마구마구 해내야 되는 본공의 경륜이다. 이거를 알면 은혜에게 투자하겠습니까? 본공에 투자하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본공회에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 본공회의 기관을 어떻게든 조직 설치 운영을 해서 6대 기구, 6대 기관, 5대 재단이 상해도로서 막 돌아가게 해서 대종사님 표준 도량을 구현한 다음에 훈련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구마구 훈련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생산해 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부터 평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전 세계로 평천화하는 이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가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개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전율을 많이 느끼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원기 50년대는요, 남한강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단이 너무 가난할 때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그 반백년 기념대회 하셔야 된다고 하고, 그때 정말 가난할 때 병원 만들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정말 가난할 때 훈련원 만들어야 한다고, 땅 사야 된다고 하시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재원들을 누가 하셨냐면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 본공의 회원들이 하셨더라고요.
그 작업을 해내셔가지고 지금 기반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기반이 바로 스승님의 경륜으로 이루어진 회상임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새 시대라는 인식을 하고 새 종교의 면모가 우리한테 달렸구나라는 자부심을 꼭 가져야겠다. 그래서 교단의 미래가 4대 본공에 있구나. 이걸 오늘 하나만 가져가셔도 이 본공의 의미는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합 이론대도 실현 3등윤리 생산 세계 평화를 해내자. 그래서 앞으로 공익복지부 중앙본공의 원불교 사상연구회 이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학사님께서 이거를 장을 다 펼쳐주셨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행정기관과 연구기관과 실천기관이 뭉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 본공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10년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